압니다. 제가 아마 주인공 누구라는 행동. KBS하고 개강할 때 다른 완고관이 했지만 지지율을 최고.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신년 특집 대담 시간입니다.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에서 오늘부터는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첫 초대 손님은 가장 최근에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이죠.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스튜디오에 이른 시간부터 나오셔가지고 앞 시간 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제 박주선 의원님이 16대부터 국회에 원내 활동하셨으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16, 17, 18, 19, 26선 아니요, 4선입니다. 제가 중간에 쉬시고 네, 구속돼가지고 옥중 출마를 했는데 예. 그때 낙선을 한 번 했죠. 억중 출마하셔서 네. 그때 쉬우셨군요. 나중에 그 사건이 전부 무죄를 받았는데 좀 억울합니다. 그때 구속이 안 됐더라면 당선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런데 구속됐는데 나중에 무죄되셨죠? 전부 무죄 받았죠. 제가 4번 구속돼가지고 4번 무죄를 받아서 우리 한국기록원 기네스 한국위원회라고 합니다. 네. 거기서 신기록 인증서를 받았어요. 네. 그 최다 구속, 최다 무죄 기록이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웃고 있습니다만 죄를 짓고 구속이 된 것도 참기 어려운데 죄 없는 사람이 구속돼 가지고 감방에 수용이 돼 있을 때는 정말 그 생각이라든지 느낌을 네. 다 그렇죠. 필설로 다 형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억중 출마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바로 억울한 사람이 구속되지 않고 근데 검찰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검찰 출신이죠. 네. 그리고 또 죄에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 권력 유무를 떠나서 또 부유층이든 서민층이든 구별하지 않고 과감한 공정한 검찰 권력 행사가 이거 검찰 개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 또는 수사기관 내부의 범죄는 또 공명정대하니 엄정하니 척결을 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부수적인 검찰 개혁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검경 수사권이 독립이 됐더라면 적어도 검찰 그 비대한 권력을 서로 견제하다 보면 억울한 수사를 좀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네.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아쉬움을 지금 회계라는 방향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개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본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아마 공수처가 저는 반대를 한 사람인데 이게 집권 권력의 보이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제대로 하더라도 그럴 겁니다만 큰 흉기가 되고 괴물로서 한국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그런 흉물이 될 것이다 저는 크게 우려를 합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위원장께서 출판 기념회를 여셨다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7천여 명이 몰렸다고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그만큼 의정 활동에 많은 힘을 쓰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대 국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 보람찬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20대 국회 제가 전반기 부의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다당제 의안 그리고 절대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협치에 의한 국회 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원만한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에 중재도 하고 또 물밑 교섭도 하고 한 것이 좀 기억에 남고 당시 제가 우리 지금은 이제 바른미래당 전신이 됐습니다만 국민의당 시절에 네.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자제분 문준용 씨 불법 취업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져 가지고 예. 당이 좀 타격을 받았죠. 당시. 해체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걸 당 내에 발빠르게 그 진상조사 기구도 설치를 하고 그때 또 비대위원장 맡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고 또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된 제보가 조작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할 우려가 너무 커서 우려도 많이 하고 당시에 여당에서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면서 검찰을 지휘하다시피 또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또 진실 발견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검찰이나 국민의당이 달리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하고 그래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돼서 당이 해체된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이제 박주선 의원님 자격으로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새로 맡으신 정보위원장. 예. 국회에서는 그래도 국회의장 빼놓고는 주요 직책을 그동안에 많이 맡았습니다. 네, 국회 부의장도 맡으셨고 20대 때. 제가 교문위원장도 교문위원장도 했고 하셨고. 남북관계 발전 특위위원장도 하고 여러 개 위원장을 좀 많이 했는데 예.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직위가 어떻고 역할이 어떠냐 이건 구별하지 않고 예. 이제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 저희 당에서 저를 추천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부위원장이 됐습니다. 예, 아까 이 남북관계 발전 특위위원장 하셨다고 네. 했는데 네. 마침 최근에 그 한반도 안보 관련 상황 지난해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외교 관계도 좋지 않고 했었는데 정보위도 사실 그 상당 부분이 남북 관계가 맞물려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올해 지금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과제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20대 국회 현재까지 외교통일위원회 가장 오래 상임위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예, 외통이 오래 계셨죠. 예, 예. 10년을 했는데 그런데 아마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진척의 가능성이 보이다가 또 먹구름이 끼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김정은 위원장이 통미 복남이라고 그럴까요? 더 나가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 협상 파트너였고 정상회담 파트너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비하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또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지금 완전히 중단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 있어서 이 지금 교착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 참 부단한 노력과 지혜가 좀 필요한데 그동안에 이 원인이 왜 그렇게 됐느냐. 금방 통일이 올 것처럼 금방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우리 정부에서 촉진자 역할도 하고 중재자 역할도 하고 심지어는 운전자 역할까지 하겠다고 정말로 말을 성찬은 참 국민에게 큰 믿음을 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남북관계가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국민 불안도 또 우려도 좀 큰 그런 상황인데 저는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우선 대한민국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이 그다음 수용을 해줘야 되고 국제사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유엔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남북관계 진척이 바로 비핵화를 촉진한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재가 해제가 되거나 완화가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약속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나만 말만 했지 행동이 없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상대를 못하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직접 미국하고 상대를 해야지 미국하고 상대하는 과정에 거기 젓가락 올려놓고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한 것처럼 남한 정부가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 이런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어쩌면 분노에 가까운 그런 감정적인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국민은
좀 신기루를 쫓았던 것처럼 예.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좀 한각과 체면에 빠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네. 좀 크시군요. 큰 아쉬움이 큽니다. 네, 또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의 비핵화 협상은 어렵다고 보고 핵 포기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위원장께서는 최근 북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정보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국가정보원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과연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우리가 믿어도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도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배제하는 노력, 남다른 지혜가 지금 필요한 그 시점이 아닌가. 그런데 무엇보다 여기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왔고 아직까지 성공적인 결말을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예. 평양선은 또 판문점 선언을 하고 등등 판문점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이런 등등은 결국은 핵이 북한 정권을 뒷받침해주는 최후 보루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방향을 바꿨던 것은 설령 진실성이 없고 다소 거짓이 있는 전략이었다 치더라도 그 유엔 제재가 효력을 발생하니까 네. 북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서 지금 버티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네. 제재 해제를 원하기 위해서 그 제스처를 썼던 것인데 또 그리고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우리도 핵과 관련된 단계적인 제안을 할 테니까 유엔 특히나 미국에서도 유엔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를 해달라면서 이 네 가지는 꼭 좀 해결해달라 예. 해결해달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 있죠 지금.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재 완화 이런 문제가 진척이 됐다면은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을 것인데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접경 지역에서의 협력 관계 또 개별 관광 얘기를 해법의 하나로 얘기하셨단 말이죠. 결국 접경 지역 관련하면은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실천력이 있는 현실성 있는 해법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재개는 유엔 제재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엔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겁니다. 면제도 요청하겠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시는데 면제를 해주면 좋은데 네.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협상에 전혀 진적이 없고 가시적인 행동 결과가 없는데 네. 제재만 풀어준다 하게 되면 그럼 경제적으로 북한이 여유가 생기고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한다 하면 북한이 진짜 비핵화에 나올 이유가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동안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핵만이 북한을 지킬 것이라고 해왔는데 이제 와서 제재가 해제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 한다면 왜 핵을 포기하겠냐 하는 그 비핵화에 대한 회의와 우려가 너무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서 대북 정책 실질적 진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사실상 쉽지가 않은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고 다만 유엔 제재 틀을 벗어난 뭐 비무장지대에 있어서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개별 관광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차원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안은 하지만 예. 그것도 제안을 하기에 앞서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우리가 제안을 하면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타진해 보고 있을 때 이런 제안을 해야지 우선 미국에서도 동의를 해줄지 유엔에서 동의를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 예. 또 북한이 수용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덤썩 던져놓고 또 안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앞에서 왜 그렇게 저자세가 되고 왜 그렇게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네.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오히려 우리 문재인 정부를 가지고 놀려는 네. 이제 그런 나쁜 계산을 할 우려도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방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돼야지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를 하고 남한을 비판하면서 아예 상대를 안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남한을 방문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돌아갈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든지 남북관계 경제 협력이 가시적으로 뭐 진일보할 수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좀 형성이 됐다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한다는 가능성도 없고 가능성 없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도 네. 참 메아리 없는 주장이고 그래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들 하면 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 총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자기 총선을 겨냥한 행보가 될 건데요. 현재 박주선 의원님 소속돼 있는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이쪽은 관측에 따르면은 제3세력 형성 이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이라든가 박주선 의원님 행보 관련해서 제3지대, 제3세력 구축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통합 세력으로 있어요. 지금 제 정치 세력과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 오늘도 좀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그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 체제를 깨뜨리고 특히나 보수 진보 이념의 대결을 탈피를 해야만이 진정한 대한민국 발전, 정치 발전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네. 민주당을 제치고 제2 정당 득표율을 얻고 그랬죠, 그랬었는데 당시에 20대 이제 총선에서. 그러다 네. 보니까 득표율은 민주당을 앞섰는데 지역구 의석을 합한 의석수는 뭐 3분의 1도 안 되는 38석이었죠 당시. 예. 그러니까 연동 비례대표를 좀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연동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안은 얻은 것도 없이 출혈만 크고 상처만 너무 컸고 거기다가 정말로 공처법에 대해서 깊은 연구도 없이 그 맞바꾸기 거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상 바른미래당은 이름만 남아있고 형해만 남아있을 뿐이고 공중분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3지대의 중도 정당을 또 이념을 배격한 정당 그리고 중도 실용의 가치와 어떤 민생을 앞세우는 그 협치를 앞세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 정치 세력을 규합해서 잠재적인 통합 가능 세력을 예를 들면 어떤 범주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국민의당에서 함께했던 동지들이 분열이 돼 있는데 그것도 다시 재규합하고 그러면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뭐 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그럼 안철수 전 대표도 그 같이 합류. 당연히 해야죠. 우리 안철수 대표는 바른미래당 당원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뭐 귀국하면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예. 내부적으로 깊은 토론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는 감정적인 대응을 가지고 과거에 집착한 정치가 돼서는 안 되고 예. 합리적 이성이고 그다음 우리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방점을 두고 그런 점에서 참 지혜와 용기의 정치를 저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별명 하나 있으신 거 알고 계시죠? 오뚝이라는 별명. 네. 뭐 오뚝이 네. 불사조. 아까 불사조. 얘기했던 4번 구속 4번 무죄. 뭐 네. 제가 4번 구속, 4번 무죄를 받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진실하고 진지한 사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참 청와대에 오려고 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데려와 가지고 정치판에 끼어들게 해서 검찰 개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게 돼서 내가 볼 면목이 없다 하는 말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8년도 7월 달인데 그때 현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저희가 그럽지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박주선 의원은 구별해서 취급을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 세포를 풉시다 하면서 네. 세 번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튼 오뚝이 불사조 정치인 박주선의 이제 목표 또 방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선 반드시 협치에 의한 정치 개혁이 좀 일어나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제가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좀 일하는 국회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산맥과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산맥이 선의 경쟁도 하고 또 정권 교체의 기수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호남이 분열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 정치 발전의 예. 장애 역할을 하는 경이 있어서 호남 정치 복원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기틀을 좀 새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지역적인 호남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 예. 네,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주선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박 의원님 의정 활동에 또 요즘 총선 앞둔 지역 활동에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